안녕하세요. 공자가 대청소부입니다. 지난 시간은 축토의 인묘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은 이 천간의 신금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신금이 극하는 글자는 뭐가 될까요? 금이니까 갑을목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일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갑목일간이라면 을목 겁재를 솎아주는 것이 되니까 이건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을목일간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자기 자신을 또 재점검하게 되는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 을목이 사주에서 중요하게 쓰여질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야겠죠. 간단하게 나열해 보자면, 무토일간이라면 을목이 이제 정관이 되죠. 정관이 되니까 신금이 상관경관이 될 수 있고, 뭐 기토일간이라면 뭐 식신제살이 될 수 있겠고, 이게 병화일간이라면 을목이 정인이 되는데 이러면 제극인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경신금일간이라면, 경금과 신금일간이라면 천간에서 쟁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임수와 계수일간이라면 식상을 도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무토일간의 상관경관하면, 이게 제가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무토일간에 지지에 이렇게 술토가 있으신 분이었어. 술토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강아지를 키우셨거든요. 강아지, 개를 키우셨단 말이에요. 개를. 그런데 이 강아지가 이 상관을 품고 있잖아요. 상관을 품고 있어. 근데 이게 신금에 뜨니까 상관경관을 해버린 거예요. 아, 글쎄, 이 강아지가 목줄을 풀어헤치고 뛰어나가가지고 동네 사람을 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경찰서도 가시고 막 그랬는데, 이게 내년 이제 을미월이 오면 이게 또 백호잖아요. 게다가 또 신축년이니까 축술미까지 되잖아. 더 조심해야겠죠. 요즘 간간히 유튜브에서 뭐 애완견 사교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천간에 이렇게 병화 하나만 있어줬어도, 그러면 상관경관 하는 게 아니라 편인이 있었다면 어땠겠어요. 이분 자신이 좀 더 조심하셨겠죠. 잘 묶어놨겠지. 그리고 이 강아지도 이 주변의 편인들을 또 외로움을 달래주는 뭐 그런 존재가 됐겠죠. 또 강아지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이번엔 갑술일주셨는데 이분도 강아지를 키웠어요. 강아지. 근데 이분 강아지는 이 정관이잖아요. 정관. 진짜 말 그대로 을목 도둑 잡는 강아지야. 어? 그리고 이 강아지가 간판이야. 간판. 그러니까 이분이 카페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이 강아지 때문에 유명해지시더라고. 그리고 또 식신을 잡아오잖아. 식신을 막 합으로 불러와. 그러니까 동네 꼬맹이들이 자기 엄마한테 막 조르는 거야.
이 집 가자고. 강아지 보러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또 해월에 월지가 또 해였어. 해월의 갑술일주였는데, 그러니까 장생 끌어오는 사주였거든요. 어린 영혼들, 맑은 영혼들 끌어오는 사주의 한 몫을 하더라고. 지금 또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또 말이 삼천포로 빠졌는데, 상관경관이란 것은 정말 예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 이 고정돼 있어야 될 뭔가가 이 강아지 목줄 풀리듯이 풀어져서 날뛰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신축년의 을미월은 이 미중의 을목이 올라오는 사건이 되니까 이건 뭔가 다 끝난 줄 알았던 문제가 다시 올라온 것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고지서가 다시 날라온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데, 뭐 아니면 내가 자동차를 고쳤는데 다 고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고장났다 라든지, 뭐 그런 상황들을 한번 예측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토일간이라면 을목이 편관이 되죠. 편관이 되는데 식신이 떠서 식신제사를 한다. 기토일간 같은 경우는 을목을 키워야 되는 사명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주에 따라서 을목을 키워야 되는 사주들이 있다고요. 편관이긴 하지만, 편관이라면 뭐 특수직 계시는 분이나 공직에 계시는 분들 중에 요럴 때 그냥 때려친다고 하실 수 있다고. 이게 남편도 될 수 있어요. 편관 같은 남편 더 이상 못 살겠다. 약간 숙변 제거 같은, 숙변 제거 하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니까 공직에 계시다가 나와서 요리사 하겠다. 아무튼 뭐 본인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병화일간 같은 경우는 인성을 신금, 재테크에 관심이 좀 많아질 수 있어요. 병화가 신금을 받으니까. 원래 병화가 을목을 키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건데 병화가 을목을 키우다가 신금을 봐버렸어.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하겠어요? 이걸 봐버렸는데 뭔가 욕심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보통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이란 게 또 그런 게 있어. 아, 내가 진짜 참 바보같이 산 것 같다. 바보같이 을목 키우고 살았다.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울컥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이 인성이란 게 기본적으로 이게 기다림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건데, 아이 이제 못 기다리겠다. 좀 성급해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다 나쁜 게 아니라 그동안 취업을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뭐라도 하는 거예요. 뭐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니까 뭐 다 나쁘다라고 나쁘게만 해석할 건 아니에요. 다음은 이제 경신금 일간의 쟁제 현상이라고 한다면, 경금과 이제 신금 일간의 을목이 이제 쟁제 현상이라고 한다면 서로 본 거죠. 재성을 서로 보게 되는 건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잘 해오던 것을 정리를 하고 다른 분야에 관심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눈 파는 거예요. 한눈 판다. 한눈 팔다. 이게 신축의 신금이니까 정유년이나 무술년쯤에 뭔가 하려다 접었던 것을 뭐 도로 다시 시작하려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축년 이 한 해 운이, 이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넘지 못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과연 운이 좋다고 해서 프로복서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을 갖추고 해오던 것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못한 분야에서는 이 운의 작용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데, 이게 운으로 될 수 있는 것과 또 실력을 쌓아야 하는 부분을, 이 영역을 정확히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운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은 어떤 것이 되냐면, 이제 생초보가 프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무래도 운의 작용이 크게 먹힐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유튜브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떡상이란 게 있어? 보는 사람들은 처음에 누가 진정한 프로인지 이거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안내하는 대로 좀 보기 좋게 편집이 좀 잘 돼 있는 곳을 이 맛집인지 알고 찾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구독자들의 눈높이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입맛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실력을 쌓아야 된다. 실력을 키워야 할 때라는 거죠. 저 역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명리 전도사라고 했겠어요? 명리 목사나 명리 신부님쯤으로 했겠지. 저도 이제 앞으로 따라가야 될 분들이 많으니까 명리 목사님들을 따라가야 되니까 명리 전도사라고 했는데, 아무튼 쟁제는 그동안 내가 쌓아온 자신의 커리어를 버리고 다른 분야에 관심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일간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식이 되잖아요. 도식이 되면서 경금이 임묘되니까 임시 거처로 뭐 이동을 하시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부서 이동수가 되실 수 있겠다. 이게 반대로 임수일간이라면 이게 상관을 잡고 편인 놓고 정인이 떴으니까 이런 분양받아서 내 집장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투기성 강한 인자가 이 상관, 뭐 편인, 뭐 편제,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집 전세 주고 이사를 가서라도 없는 돈 어떻게든 끌어다 쓸 방법을 모색을 한다니까요.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만큼 리스크는 감수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진짜 꿀팁,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자면, 이 인성이라는 것이 누구를 생각하느냐, 인성이 누굴 생각하느냐, 이걸 정말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길게 설명드리긴 어렵고 제가 딱 예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주식으로 돈 날린 대표적인 연예인 조모 씨 아시죠? 내가 산 주식만 오르지 않고 나머진 다 오르더라 하는, 이분 사주를 찾아보니까 딱 나오잖아요. 이분 인성이 어디에 가 있어요? 나한테 와 있어요? 빅업한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 꼭 이런 유형이 다른 사람 얘기 듣고 투자를 해요. 다른 사람 얘기 듣고 투자를 한다고. 왜냐?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인성으로 생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 거짓말 하는 건 아니야. 맞아. 근데 그 인성이 나까지 생해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주식이나 문서 이런 걸로 재미를 보는 구조는 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고 싶으면 정말 그 부동산을 카페처럼 들락거려요. 거기서 살아 아예 그냥. 그리고 직접 발품을 팔고 남의 얘기 안 듣는다니까요. 심지어는 뉴스도 안 들어. 뉴스에서 나오는 말도 안 믿어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꼭 이렇게 비겁이 인성을 갖고 있는 구조는 뭔가 이렇게 들뜬 분위기나 이런 거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맡겼다가도 결국 재미 보는 건 그 펀드 매니저 뿐이라는 거 아무튼 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기억하셔도 이번 시간 참 많은 걸 얻어 가시는 겁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